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익숙한 골목길에서 돈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하게 썩어가는 기분 나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를 건네던 식당 주인이 예고도 없이 야반 도주를 하고 10년을 버티던 세탁소 유리창엔 붉은 임대 딱지가 붙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위로 섞인 말들을 주고받곤 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영업의 유전자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처참한 멸종의 현장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거나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12가지 업종이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버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바쳐 배운 기술이 쓰레기가 되고 성실함이 오히려 목을 죄는 족쇄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포 영화보다 더 잔인한 현실 경제 이야기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파도에서 살아남을 구명조끼 하나는 챙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으며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갔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라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파멸이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12가지 업종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던 기둥들이었으나 이제 그 기둥들이 썩어 들어가 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밀어내고 비용이 수익을 잡아먹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처참한 전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위기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멸종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잔혹 동화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시죠. 기술이 직업을 지워버린 업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은 이제 박물관에나 보낼 구식 멘트이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먼저 필요 없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동네 카센터입니다. 30년 동안 엔진 소리만 들어도 고장 부위를 마치던 사장님들이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들이 엔진을 버리고 배터리를 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엔진 오일을 갈 일도 타이밍 벨트도 없습니다. 엔진이 없으니 엔진룸을 열어볼 일 자체가 사라지며 사장님의 30년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 지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전기차 수리는 이제 망치와 스패너의 영역이 아니라 제조사가 독점한 소프트웨어 진단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디지털의 영역입니다. 대기업들은 이 진단기를 동네 카센터에 절대 넘겨주지 않으며 결국 베테랑 정비사는 타이어 나가는 단순 작업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포기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 기술이 숙련공의 자존심을 단칼에 베어버린 것이 2026년 카센터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업종은 한때 대한민국 모든 청춘의 성지이자 게임 문화의 중심지였던 PC방으로 이제는 생존을 넘어 처절한 투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로 밤을 지새우던 낭만이 가득했으나 이제는 집집마다 PC방 사양을 뛰어넘는 고사양 컴퓨터들이 자리를 잡으며 그 가치가 소멸했습니다. 굳이 담배 냄새를 맡거나 주변의 소음을 견뎌가며 PC방에 갈 이유가 사라졌고 하드웨어의 발전이 인간의 공간 점유 필요성을 완벽하게 이겨버린 차가운 결과입니다. 게다가 게임의 권력이 PC에서 모바일로 급격히 넘어가면서 화장실이나 지하철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굳이 돈을 내고 PC방에서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장님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그래픽카드를 교체하지만 그럴수록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날 뿐 한 번 떠난 손님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PC방은 게임을 즐기는 공간이라는 본질을 잃고 사실상 라면을 파는 분식집으로 전락했으며 공간의 가치가 소멸한 업종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도로 위의 오아시스라 불리며 휘발유 냄새가 곧 돈 냄새였던 주유소로 큰 길가에 하나만 있으면 대대손손 먹고 산다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주유소의 마진은 깎여 내려가고 있으며 이제 주유소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위태로운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주유소를 접고 싶어도 토양 오염 정화 비용만 수억 원이 들기에 망하고 싶어도 망할 비용이 없어 억지로 문을 여는 좀비 주유소들이 전국에 넘쳐납니다.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지만 충전기 설치비는 천문학적인데 회전율은 기존 주유기보다 10배나 느려 경제학적으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서울 시내 금싸라기 땅에 있던 주유소들이 하나둘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모습은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일어나는 잔인한 세대 교체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비용이 장사를 죽이는 이른바 좀비 업종들로 열심히 일할수록 수익은커녕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기묘하고도 고통스러운 구조에 빠졌습니다. 그 비극의 중심에는 우리 국민의 영원한 간식인 김밥집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한 줄에 5,000원이 비싸다고 투덜대지만 사장님들의 속은 피눈물로 타들어갑니다. 김 한 장부터 밥알 한 톨, 시금치 한 줄기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으며 특히 시금치는 가격이 너무 폭등해 이제는 금치라고 불러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는 인건비까지 더해지면 하루에 김밥 100줄을 팔아도 사장님 손에 남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푼돈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건물주만을 위해 몸을 갈아넣는 잔혹한 고행의 길입니다. 1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김밥을 말아도 결국 남는 것은 파멸의 속도를 높이는 채무뿐이며 성실함이 도리어 독이 되는 현실은 자영업자들을 절망의 끝으로 밉니다. 요즘 김밥집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팔수록 손해지만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김밥을 만다는 서글픈 농담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네 어르신들의 따뜻한 사랑방이자 휴식처였던 목욕탕으로 최근 목욕 요금이 10,000원을 훌쩍 넘었음에도 사장님들은 적자탭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거대한 에너지를 잡아먹는 하마와 같아서 가스비와 전기료가 폭등한 현재 뜨거운 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곧 손실의 시작이자 몰락의 전조입니다. 목욕탕 시설 철거비가 아파트 한 채 값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보일러를 돌리며 뜨거운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새벽 도로를 가르며 대한민국의 혈관 역할을 하던 1톤 트럭 화물 운송업으로 이들의 삶은 시속 100km의 위태로운 질주입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매달 돌아오는 차량, 할부금은 목을 죄어오며 하루 12시간을 운전대 잡고 버텨도 시급 5영원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노동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착취에 가까우며 차를 파는 순간 빚더미에 앉게 되기에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굴레입니다. 도로 위에서 졸음과 싸우며 번 돈이 결국 거대 정유사와 카드사로 흘러들어가는 기막힌 현실은 2026년 물류 산업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밤낮 없이 달린 목적지가 결국 파산이라는 낭떠러지라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지 그 참담한 심경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그룹인 소비 습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려진 업종들을 하나씩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한때 문화의 상징이었던 영화관으로 이제는 팝콘 하나 사 먹으면 둘이서 5만 원이 우습게 나가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있고 한 달 구독료가 영화 한 편 값도 안 되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 남의 팝콘 소리를 들으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순간 거대한 멀티플렉스의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장은 이제 영화를 보여주는 예술 공간이 아니라 비싼 팝콘을 파는 매점으로 전락했으나 그마저도 찾는 이가 없어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극장 문을 닫고 그 자리에 골프 연습장을 들여놓는 처참한 광경은 한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는 코로나 시절 너도 나도 골프채를 들고 플렉스를 외치던 골프장 산업으로 유행의 거품이 빠지며 가장 빠르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이제 수십만 원을 내고 필드에 나가는 대신 2만 원이면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로 발길을 돌리며 실속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예약 전쟁이 벌어지던 골프장들은 이제 빈자리를 채우려 가격을 깎아보지만 이미 차갑게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사치제가 생활의 일부로 스며들지 못하고 일시적인 유행에만 기댔을 때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골프 산업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린이라는 단어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테니스나 더 저렴한 취미들이 채우며 한국인의 변덕스러운 유행 주기를 다시금 실감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는 산과 들로 텐트를 들고 떠나던 캠핑 업종으로 한때의 열풍은 사라지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캠핑 풀세트 매물이 쏟아집니다. 한번 해보니 몸이 힘들고 장비 관리도 귀찮아진 데다 고물가 시대에 수백만 원짜리 텐트를 새로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신규 수요는 완전히 끊겼고 기존 고객들은 더 이상 장비를 사지 않아 캠핑 매장 앞에 마네킹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무섭고 소름 돋는 열 번째 그룹인 구조의 붕괴가 만든 연쇄 파산 업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공포스러운 이유는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옆집이 무너지니
우리 집 기둥까지 뽑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10번째 타자는 한때 한국 패션의 심장이자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숨이 넘어가고 있는 동대문 의류 도소매 시장입니다. 이곳이 몰락하는 이유는 단 하나로 알리와 테무라는 거대 공룡 플랫폼의 습격이 동대문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2만 원에 떼오는 옷을 중국 앱에서는 배송비까지 포함해 단돈 5영원에 팔고 있으니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카피 속도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동대문 상인들이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는 처절하고도 잔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대문의 도소매 생태계가 중국산 저가 공세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통째로 쓸려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 활기찼던 새벽 시장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장 골목마다 상인들의 깊은 한숨소리만이 공허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동대문은 옷을 사기 위해 활기차게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씁쓸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1번째는 동네마다 하나씩 꼭 자리를 잡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소로 금리가 오르며 거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도 사지 않고 올라가도 사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대세가 되면서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아끼려는 사람들이 중개사를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아찔한 낭떠러지 끝에서 중개사들은 이제 서로의 매물을 뺏고 뺏기는 처참한 생존 게임을 벌이며 하루를 버팁니다. 과거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복비로 목돈을 챙기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 달에 계약서 한 장 쓰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인테리어와 가구 업종으로 거래가 멈추자 이들도 함께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이사가 활발해야 도배도 하고 소파도 바꾸지만 이사 자체가 멈추자 인테리어 시장의 수요는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입주는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은 멈췄으며 가구 전 시장에는 가구보다 직원이 더 많다는 서글픈 농담이 들려옵니다. 건설에서 부동산, 그리고 인테리어와 가구로 이어지는 견고했던 황금고리가 끊어지면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같이 죽는 연쇄폭탄의 도화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2가지 업종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생생한 자화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엄중한 경고이며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일자리를 지우고 있으며 평생을 바쳐 익힌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비용은 우리의 정당한 노력을 갉아먹고 열심히 일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기이한 구조가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소비의 변화는 우리가 지켜온 공간을 허물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한 적막과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붕괴가 우리 모두를 연쇄 파산의 깊은 투수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것은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전방위적인 위기입니다. 이 네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는 시점에 단순히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는 믿음은 현재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며 과거의 성공 방식이 아닌 내일의 생존 방식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내일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줄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평생 바친 기술이 내일도 가치가 있을지, 내 노력의 결실이 온전히 내 손에 남을 구조인지 아주 냉정하고 날카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자에게 미래는 축복이 아니라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막연히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으며 위기를 먼저 인지하고 직시하는 것 그 자체가 생존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이 잔인한 경고가 여러분에게는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지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는 몰락하는 시장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때, 누군가는 그 미세한 균열 사이에서 새로운 생존의 기회를 찾아낼 것입니다. 멸종의 현장에서 살아남는 유전자는 항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종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위험을 먼저 인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이 잔인한 경제 전쟁터에서 여러분은 부디
지혜로운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거나 주변에 이런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마지막 구명조끼를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파산을 막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함께 연대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구석을 따뜻한 통찰의 시선으로 파헤치며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내일이 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